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작은 태풍들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날씨가 조금 흐려질 듯 또 비가 올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은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댁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분들과 남은 시간 행복하게 즐거운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서는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키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당일 상승해주는 또는 재료를 포함하면서 급등해주는 대량 거래량의 형태들을 보고 단타 매매를 즐겨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단기 매매 또는 단타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찾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고점과 저점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가는 주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알맞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시작해주는 저점, 그리고 주가의 이렇게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고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동반한다 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정적일까, 어떤 시점을 잡아야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흐름 속 고점과 저점을 설정했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매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점, 고점에 대한 선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해 주는 최저점일 때부터가 여러분들은 매매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이야기는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 또는 신고 거래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의 저점에서는 웬만해서는 양봉의 형태로 만들어진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저점 구간에서의 양봉의 탄생을 첫 시작점으로 잡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고점은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이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점은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매매에 대한 시점을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저점과 고점, 의미 있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라인을 설정을 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4등분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먼저 중심선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중하단, 그리고 중상단, 즉 4등분 해줄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가의 하락, 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 아무리 매수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속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는 매수를 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하락 시점이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는, 즉 중하단 구간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이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장기 이평선, 즉 60선이나 121선 또는 241선이 받쳐줄 수 있는 아래쪽에서부터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지지라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될 때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한 칸 위쪽인데요. 바로 앞쪽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중심 한 칸 앞쪽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것은 저점, 즉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저점의 형성, 이 시점에서도 웬만해서는 이동평균선들은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좋습니다. 정배열의 시작 시점, 그리고 역배열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시점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61선, 121선,
241선이 받쳐주는 라인이 내가 매수를 해야만 하는 매수 시점과 알맞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도를 이 구간에서 하는 이유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았는데요. 이 중심 가격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고가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가의 영역이 됐을 때는 하락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고 상승도 보여주겠지만 하락도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 즉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래쪽 구간에서 잡아서 중심 가격쯤에서 매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 이격이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봉들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단타 종목 선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고, 재료가 터지는 시점들은 주가가 중심 가격을 넘어서면서부터, 즉 중심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재료에 대한 출현, 관련주의 상승,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갭을 띄워놓고 출발해주다가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이 중심 가격을 뛰어넘는 고가의 영역, 즉 물량 출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새로운 매집 그리고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이 아래쪽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시고 매수의 시점을 잡는, 매도의 시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대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정배열이 되어 있는 의미 있는 거래량, 그리고 양봉의 캔들, 즉 저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 종가 단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배열이 되어 있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의미 있는 거래량, 오랜만에 탄생한 대량 거래량 또는 신고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고 이 라인에서부터 고점까지 라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점을 잡았으니까 고점까지 형태를 잡아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죠. 이 시작점, 저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져 있는 5일선, 11선에 대한 의미에서부터 정배열 상태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 11선을 제외하더라도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형태까지만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4등분선을 꺼내듭니다. 4등분선을 꺼내들어서 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라인을 설정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일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데요. 자,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즉 돌파해주는 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들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을 따지면 이제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겠죠. 아래쪽에서부터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의 형태로 매수 시점을 잡아서 내가 이 구간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자,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지해 줄 수 있는 선들에 대한 의미, 즉 61선 그리고 121선,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241선, 241선에 대한 라인들과 만나거나 또는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이 아래쪽 굉장히 근접하게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서는 21선인데요. 21선에 대한 반등을 가지고 올라와 주는 자리가, 즉 저점과 고점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중하단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또는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즉 다른 매매 형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안전한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안전한 구간을 위해서 이렇게 상승분을 다 보내어주고 다시 하락하는 구간,
하락에서 턴을 해주는 구간, 즉 이런 가격대가 되겠죠.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받쳐줄 수 있는 가격,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상승분을 보여주고 단기 하락을 보였을 때의 저점들은 여기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저점들이 21선에서 만들어진 최저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의 형태들이 계속 보이는 가격이 있어요. 확실하게 턴을 해준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전 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대들과 61선이 받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즉 상승 이후에 바닥을 찍어주고 그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반등을 형성을 해주는 똑같은 가격이지만 저점은 더욱더 높아진 저점에서의 매수 시점, 그리고 아래쪽에 받쳐주는 61선에 대한 힘을 생각하신 뒤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요 가격대, 즉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중심 가격 부근에서 매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차례 매매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매매를 종료하고 나서 내가 또 매매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는 항상 똑같은 흐름,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확률 높은 구간들을 잘 만들어 주는데요. 그 경우가 빈번하지 못할 뿐이지 항상 만들어준 놈은 또 만들어준다 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저점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저점에서부터 모든 주가의 움직임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즉 예상하고 어떤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4등분선을 통해서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부터 저점, 그리고 최고점 라인까지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가격, 웬만하면 정확하게 라인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라인들에서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은 2340원쯤입니다. 이 2340원쯤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웬만해서는 주가의 반등분을 보여주는, 즉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지지 라인을 받쳐줄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겁니다.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쭉 하락을 해서 정배열이었던 애가 어느 순간 역배열이 되기 시작하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의 형태상으로 보면 24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내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 아까 말씀드린 2340원 부근에서의 반등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면 중심 가격대까지 홀딩을 하면서 또는 급격하게 터지는 급등봉이라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단타 종목으로서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이후에 주가가 중심 가격까지 와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형태에서의 매매, 단기적으로 앞쪽에서 보여줬던 지지라는 의미, 첫 번째는 21선에 대한 반등선은 버려버리고 두 번째 61선에 대한 반등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241선에 대한 반등선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가 생각한 목표 가격까지 쉽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형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 라인, 즉 우리가 처음 설정했던 그 가격대 저점은 그대로 놓고 고점만 이동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라인에서도 체크를 해본다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는 여기 비슷한 가격쯤이 설정될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241선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웬만해서는 모든 선들, 이동평균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점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긴 꼬리를 만들어 놓고 241선에 대한 지지점을 만드는 것 같다,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체크를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지지해줬던 가격대보다 더욱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었는데 왜 갑자기 주가는 매수해야 될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매수를 하자마자 이탈을 했을까? 즉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홀딩을 하고 수익권을 바라봐야만 하는지, 아니면 바로 익절을 하고 또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와야 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은 라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지지점들이 보면 아래쪽에서 지지를 해주는 이동평균선은 최대한 아래쪽,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야 될 가격대보다 지지점이 더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죠. 자, 이 종목, 이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내가 매수해야 하는 가격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만일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 시점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241선 위쪽으로 마감이 돼서 나는 종가 매매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지금이 최저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지켜주고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줬고 그러나 주가가 밀리게 됨으로써 난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이 돌파가 나와야 하는, 그리고 지지점이 형성돼야만 하는 이 241선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무조건 매수가에 관계없이 손절 처리를 빠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 결국은 음봉의 종가상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손절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들어서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차트를 보는 시점이 익숙하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에 대한 위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손실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은 자리, 안정적으로 비중을 넣어서 작은 수익이지만 내가 뿌듯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승률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은 한방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은 한방이 아니라 결국 그 한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안정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형태도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지켜주는 포인트에서 종가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거래가 터지고 재료가 상승의 흐름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100%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주어지는 운이고 그 운에 따라 여러분들이 너무 큰 투자 그리고 기대감을 가진 투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적이고 꾸준히 수익을 모아가는 시드머니를 확장하는, 그 확장된 시드머니를 통해서 다시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